이진 탐색과 파라메트릭 서치. 이진 탐색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파라메트릭 서치가 꽤 어려워요. 꽤 어렵지만 여기서 내가 이걸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할 테니까. 그러니까 꽤 어려운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가 코테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뭐 최소 레벨 3, 제일 어려운 등급 문제예요. 이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는. 그래서 그 난이도별로 5개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일 확률이 제일 높고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좀 쉽게 내봤자 네 번째 문제? 근데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걸 좀 쉽게 잘 요령을 외우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요령을 잘 기억하기만 하면. 그러면 뭐랄까, 딱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령을 잘 기억해서 외워두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공부해둘 가치가 충분하죠. 이진 탐색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진 탐색 문제는 난이도 한 중급, 5문제 중에 한 3번째나, 너무 어렵다 하면 4번째, 5번째 난이도급은, 최상급은 아니고, 중이나 중상급. 이진 탐색은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가. 왜냐면, n이 1000일 때, 로그 2의 1000이 10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기억하면 되는데, 2의 10승이 10진수로 1024야. 그러면 2의 20승은 1024 곱하기 1024죠. 그러면 이건 조금, 1000보다 조금 많지. 1024니까. 얘도 100만보다 좀 많죠. 그 2의 30승은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니까 이것도 역시 10억보다 조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니까 이거 배웠죠? 2의 20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 2의 20승이지.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우잖아. 이의 30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 2의 30승이죠. 그래서 1024, 1024, 1024. 그래서 1024를 대충 1000이라고 놓으면 1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그래서 10억. 이게 메가고 이게 기가예요. 그래서 컴퓨터 용량 얘기할 때 메가를 1024 곱하기 1024를 메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100만을 메가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다예요. 보통 하드디스크 용량은 100만을 메가라고 써요. 하드디스크는.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나 파일 용량은 1024 곱하기 1024를 메가라고 써요. 이게 그렇더라고.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좀 많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봐. 그래서 오케이. 자, 그 얘기 여기 정리했고. 그러면 로그 2는 2의 몇 승이 1000이냐? 그러니까 로그 2의 1024가 바로 정확히 10이죠.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0승이 그 말은 거꾸로 로그 2의 24는 정확히 10이죠. 로그하고 이 말이 2를 몇 승하면 1024가 되느냐? 2를 10승하면 1024가 돼요. 그러면 로그 2의 1000은 1000이 1024보다 조금 작으니까 이것도 10보다 조금 작겠죠. 9.9 얼마 되겠지. 10보다 조금 작은 값이겠죠. 9.9
뭐 얼마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돼. 이거 대충 이 정도 스케일로만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로그 2에 1024 곱하기 1024가 정확히 20인데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20보다 좀 작겠지. 19점 얼마 되겠죠.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10억인데 로그 2의 10억은 30보다 좀 작은 값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n이 10억이야. 그런데 그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로그의 n승이다. 그러면 30번 정도만 하면 찾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진탐색이야. 배열의 크기가 10억이야. 근데 뭘 찾아야 돼. 그런데 배열이 정렬되어 있어. 정렬되어 있으면 이진탐색으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30번만 비교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10억, 100억, 1000억, 조예요, 조. 2의 40승이 조야. 배열의 크기가 조야, 조. 그러면 40번만 비교하면 찾을 수 있어. 그럼 40번 비교는 CPU에서 뭔가 40번 뭔가 비교하는 건 일도 아니죠. 순식간에 끝나지. 근데 배열의 크기가 좋은데도 뭐 정렬만 되어 있다면, 즉 이진 탐색만 할 수 있다면 순식간에 찾아요. 그래서 이진 탐색만 할 수 있다면 뭐 n이 아무리 커도 코테 문제, 아니 코테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뭔가 저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 건이 뭐 정말 많다고 해봤자 몇 조 정도죠. 몇십 조, 몇백 조, 몇천 조. 천조라고 하면 50번, 이에 천조면 50보다 좀 작은 값이에요. 이게 조니까. 조가, 그러니까 1000 곱하면 10이 올라가는 거야. 10억일 때 30. 15 곱하기 1000이면 조. 조면 40. 천조면 50. 조 다음에 경이죠. 그러면 천조 곱하기 1000이면 백경이네. 백경이면 60.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든 뭐 메모리에 있는 배열이든 경까지 가면 뭐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다 부족해. 정말 많은 데이터라고 해봐야 조겠죠. DB든 뭐 메모리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경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하드디스크도 부족하고 메모리도 부족해서 안 돼요. 뭐 그래봤자 조 단위일 텐데 조라는 게 1조만 말하는 게 아니라 1조, 100조, 1000조 그쯤 몇 천조. 몇 천조라고 해봤자 40 몇 번이면 찾는다는 얘기죠. 이진 탐색만 할 수 있다면. 이진 탐색이 어마무시해요. 거꾸로 2의 몇 승이 또 거꾸로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어서 2의 몇 승이, 이게 로그는 큰 숫자를 줄이는 게 로그죠. 그러면 거꾸로 2의 40승이면 조란 얘기야, 조. 그래서 로그도 어마무시하고 2의 몇 승은 거꾸로 또 금방 커지니까 어마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그 종이를 여러분이 그 A4지를 적잖아. A4지 용지의 두께를 0.1mm라고 합시다. 0.1mm. 그쯤 되겠지. 종이 한 장. 0.1mm 정도. 그러면 한 번 접으면 0.2mm가 되겠지. 그럼 한 번 접고 두 번 접으면 그러면 4mm 되겠죠. 한 번 접으면, 두 번 접으면, 세 번 접으면, 한 번 접으면 이게 겹쳐지잖아. 겹쳐지니까 2배, 0.2mm. 근데 이걸 또, 그럼 0.2mm를 한 번 더 접으면, 접을 때마다 이렇게 겹쳐지니까 이거에 2배씩 늘어나죠. 4번 접으면 0.8mm. 자, 이게 2의 몇 승으로 이게 계속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지. 2, 4, 8. 5번 접으면 드디어 1.6mm. 1cm가 되는, 5번만 적어도 1cm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종이를 몇 번 한 10번 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1 곱하기 1024죠. 10번 접으면 2의 10승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0.1mm 곱하기 1024. 그러면
102.4cm, 1.024 미터야. 10번만 접으면 두께가 미터가 돼요. 10번 접었는데. 그러면 20번 접으면 여기에다가 1024를 곱해야 돼요. 킬로미터가 돼요. 20번 접으면 두께가 킬로미터가 돼요. 여기다가 1024를 곱하니까 대충 1024, 1000km죠. 1000km. 24 부분은 빼고 그냥 1000만 곱합시다. 대충 1000km. 30번 접으면 1000km 곱하기 1000이니까 아니다. 10번 접으면 1m라고 합시다. 그냥 대충. R자리 빼버리고. 그러면 20번 접으면 저기다 곱하기 1000이니까 이때 1km구나. 30번 접으면 1000km. 40번 접으면 1000km면 뭐랄까. 한반도, 그러니까 저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쯤이 1000km 대충 1000km보다는 좀 더 크겠구나. 아무튼 1000km면 한반도 그 길이 정도 단위예요. 그 다음에 40번 접으면 100만 킬로미터죠. 100만 킬로미터면 지구 직경을 아득히 뛰어넘고 지구 직경이 한 만 단위일 거예요. 만이. 지구 직경의 100배죠. 그럼 이거 달까지 거리보다는 좀 넓구나. 지구하고 달 사이 어딘가야. 40번 접으면. 40번밖에 안 접었는데. 2의 몇 승도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또 반대로 그걸 거꾸로. 지수연산의 반대가 로그연산이죠. 로그연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또 이렇게 줄이고. 이게 바로 이진탐색이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이진탐색, 익숙한 이진출이지만 알고 보면 어마무시해요. 자, 그래서 코테 문제를 봤는데 n의 최대값이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진 탐색일 거예요. n의 크기가 저렇게 어마무시하면 1억, 10억 이딴 얘기가 나오면 n의 최대값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진 탐색, 아니면 이진 탐색보다 더 어려우면 파라메트릭 서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 말고 시간 복잡도 계산해 봤더니 1억이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시간 복잡도가 1억을 훌쩍 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시간 복잡도 말고 그냥 입력으로 주어진 n의 크기가 1억을 넘는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입력으로 주어진 n의 크기, n의 최대값 자체가 1억을 넘어버리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지 않고, 그 중에 흔한 게 이진 탐색. 이진 탐색도 고려해 봐야 돼요. 이진 탐색일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진 탐색일 경우는 입력으로 주어진 n의 최대값이 10억이라고 해도 시간 복잡도는 로그 2의 n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럼 금방 끝나는 거지. 시간 복잡도하고 n의 최대값하고 시간 복잡도하고 달라. 입력으로 준 배열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억, 배열의 크기 최대값이 10억이다. 뭐 이런 거.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 최대 개수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번 연산하면 시간초가 날 거 아니야. 10억 번보다 적게 연산해야 시간초가 안 나지. 그때 이진 탐색으로 빨리 끝내는, 이진 탐색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일 확률이 꽤 높아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라면 파라메트릭 서치. 기억해 두기 바라고. 그런 경우 꽤 종종 있어요. 이진 탐색 문제도 종종 있고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는 드물지만 그래도 이진 탐색과 비슷한 카테고리니까. 자바에는 이진 탐색 메소드가 있어요. arrays.binary search.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배열이 정렬되어 있어야지, 이진 탐색이니까.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I 값을 찾아라. 그러면 얘가 찾은 인덱스를 리턴해요. 찾았을 경우 인덱스니까 0, 1, 2, 3, 4. 지금 이게 1에서부터 2씩 증가하면서 1, 3, 5, 7, 9 그렇게 찾게 되죠. 그러면 0, 1, 2, 3, 4 인덱스 그 순서대로 이건 찾은 경우 1은 인덱스 0, 3은 인덱스 1, 5는 2, 7은 3, 9는 4. 여기서 1, 3, 5, 7, 9를 찾은 거니까. 그런데 못 찾는 경우 이 배열에서 0부터 10까지를 다 찾아보면 1, 3, 5, 7, 9는 찾을 텐데 1, 3, 5, 7, 9는 여기도 플러스 2구나. 그러면 0, 2, 4, 6, 8, 10을 찾네. 0, 2, 4, 6, 8, 10. 0, 2, 4, 6, 8, 10은 여기 없잖아. 그런데 이 경우 없을 경우에는 음수를 리턴해요. 이렇게 음수를. 그런데 음수를 리턴하는데 이 음수 같은 음수 다 같은 음수가 아니라 값의 차이가 있는데 이 음수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음수의 계산식이 이 그 주어진 음수 일단 리턴 값이 음수다. 그러면 없단 얘기야. 그 배열에 이 값이 찾을 값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음수를 이렇게 계산하면 만약에 그 배열에 그 숫자를 끼워 넣는다면 요 계산식으로 계산한 인덱스에 끼워 넣으면 된다예요. 즉 마이너스 1을 이 노란색 식으로 계산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이 노란색 식으로 계산하면 1이 돼요. 이 노란색 식의 계산값이 여기 노란색 요건데 0을 끼워 넣으려면은 여기다 끼워 넣고 6을 끼워 넣어야 된다면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된다. 정렬된 순서를 유지하면서 끼워 넣을 위치를 리턴해 줘요. 음수를 이 바이너리 서치의 리턴 값이 음수일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면 끼워 넣을 위치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열일 경우는 arrays.binary 서치고 배열이 아니고 리스트일 경우 어레이 리스트나 뭐 링크 리스트나 리스트일 경우는 collections.binary 서치고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arrays.binary 서치가 아니라 collections.binary 서치라는 것만 다르고 기억해 둘만 해요. 이진 탐색이 필요한 문제 가끔 있으니까. 코딩 테스트 문제 풀다 보면 2차원 배열을 정렬한 다음에 이진 탐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배열에 XY 좌표를 저장하고 그럼 XY 좌표도 배열에 넣겠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이 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해서 이진 탐색하는 경우 그걸 구현한다면 이렇게 이 좌표 X값이 4, Y값이 2 이렇게 3, 5, 1, 2 이런 좌표들을 2차원 배열에다 이렇게 넣고 정렬할 때 이거 정렬 시간에 배웠죠. 컴퍼레이터 이용해서 만약에 X값이 다르면 X값을 비교해서 정렬하고 order by X지. 그렇지 않고 X값이 같다. 그럼 Y값을 그 다음으로 Y값을 비교해서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자 이제 바이너리 서치 이 경우는 아까 이게 배열이고 이게 찾을 값이고 컴퍼레이터 세 번째 이게 정렬할 때도 사용하는 컴퍼레이터지만 이진 탐색할 때도 똑같은 컴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4, 3을 찾으면 정렬했으면은 인덱스 4에 있대. 그러면 순서가 요것은 X값이 작으니까 앞에 있고 얘는 X값은 같지만 Y값이 작으니까 앞에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앞에 있으니까 얘가 네 번째 맞네. 인덱스 4네.
참, 다섯 번째, 인덱스 4. 그 다음에 얘는 없죠. 얘를 끼워 넣는다면은 얘 바로 뒤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럼 인덱스 5에 끼워 넣어야지. 그런데 못 찾았으니까 음수를 리턴해야 되고 그 음수는 끼워 넣을 위치 이거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5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리턴해. 이게 못 찾았을 경우 리턴 값이 재밌는데 아까 이 식 외우기도 쉬워요. 이 식 마이너스 인덱스 마이너스 1. 그 리턴 값을 끼워 넣을 위치를 그 리턴 값을 가지고 끼워 넣을 위치를 찾을 때도 요 계산식이고 요 계산식. 여기 5를 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해도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마이너스 6을 가지고 리턴 값을 가지고 끼워 넣을 위치를 찾을 때도 마이너스 인덱스 그러면 6이 되죠. 6 빼기 1 하면 5가 되죠. 5를 가지고 아까 그 노란색 식 요 식이 양방향이야. 마이너스 인덱스 마이너스 1 요 식이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식을 적용하면 요게 나오고 또 여기에다가 또 저 식을 적용하면 요게 나와요. 저 식 외우기도 쉽고 기억해 두기 바래요. 오케이. 자, 코드 설명 더 자세히 해놨고 꼼꼼히 읽어보기 바라고 자바스크립트 구현은 이렇고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는 그 이진 탐색 메소드나 함수가 없어서 직접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진 탐색을 구현해야 되는 코테 문제가 그 있지는 않고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코테 문제 꼭 풀 거라면은 요걸 외워야 돼. 이것도 소스 코드를 외워서는 외워지지 않아요. 이 소스 코드의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 명제를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 설명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외운 다음에 그 외운 내용 가지고 구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소스 코드 외우는 건 정말 힘들어. 그리고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해한 내용을 외우는 건 그건 외워져. 그 이해한 내용을 기억했다가 그 이해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코딩하는 그것도 할만해. 할만하고 그렇게 한 건 잘 안 잊어먹고 코딩 실력이야 뭐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이해한 내용을 코딩하는 건 실력이죠. 그런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코드를 기계적으로 외운 건 이건 정말 한 두세 달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해봐요. 뭐 나는 이해 못하고 그냥 코드 외우는 게 쉽다. 그리고 그렇게 코드 외운 것도 오래 간다. 그럼 뭐 코드 외워도 좋고. 아무튼 이진 탐색을 직접 구현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코테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코테 문제 풀어도 좋고 나도 어지간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요즘 풀고 있지만 간결하니까 자바보다. 그렇지만 가끔 자바스크립트로 못 푸는 경우들이 있고 못 푼다기보다 불편한 경우가 바로 이진 탐색이 필요한 경우랄지 지난번에 얘기한 그 우선순위 큐 이게 최소입이 필요하달지 그거 구현하기 귀찮잖아. 자바는 기본 메소드가 기본 클래스 기본 메소드가 있는데 이진 탐색 최소입 또 재교출 깊이가 몇 천이라거나 이럴 때는 자바로 구현하는 게 좀 코딩할 양은 많지만 당연히 이걸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는 낫죠. 바이너리 서치 leftmost 이진 탐색 기본 구현은 이건 기본 구현이고 위에서 구현한 기본 구현 그 기본 구현은 그 찾을 값이 별에 한계가 있을 게 중복이 없다 할 때 이거예요. 근데 중복이 있다 할 때 중복이 있고 그 중복되는 값들 중에서 제일 그 선두 레프트가 선두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그 선두를 찾는 방법. 그럼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이렇게 중복되는 값들 중에서 선두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코드 설명 자세히 해놨으니까 코드랑 이 설명 꼼꼼히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기 바라고. 그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월요일은 이렇게 개요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코드 읽어보고 이 주석도 읽어보고 먼저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야, 먼저 읽어보고 들어야 이해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건 rightmost, 중복되는 값들 중 아이코 rightmost니까 오른쪽. 못하다. 오른쪽 인덱스를 리턴하기 위한 구현. 이 앞에 걸 이해했다면 주목되는 값들 중 가장 왼쪽 이걸 이해했다면 뭐 오른쪽 인덱스를 리턴하는 이건 이제 훨씬 금방 이해가 되겠죠. 비슷한 거니까. 아무튼 읽어보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파라메트릭 서치는 지금 요 7페이지까지의 설명을, 요 코드랑 요 설명을 이해했다고 치고, 왜냐하면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걸 직접 구현해야 돼. 이진 탐색. 이 바이너리 서치 구현을 직접 해야 돼요. 이게 바이너리 서치 부분인데, 바이너리 서치 요 부분을 직접 구현하면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서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진 탐색을 자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라도 파라메트릭 서치를 구현하려면은 요 이진 탐색 요 구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그냥 구현할 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단계 저걸 이용하는 게 파라메트릭 서치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7페이지까지 이 바이너리 서치 구현 코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게 재교출이지. 좀 이렇게 어려운 로직들은 재교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극복하는데 관건이 재교출, 지난주부터 설명한 재교출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바이너리 서치, 파라메트릭 서치가 또 대표적인 재교출 문제죠. 에이. 자, 이진 탐색 구현을 좀 같이 살펴봅시다. 자, 왼쪽 끝, 오른쪽 끝, 이게 left, right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는 배열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6이 있는 이렇게 하면 뭐 없다고 할까? 다 들어있으면 뭐 인덱스만 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대충 중간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뭐 11을 찾아야 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left를 0, right를 끝이니까 이게 몇이야? 하나, 인덱스를 위에다 적읍시다. 0, 1, 2, 3, 4, 5, 6, 7, 8, 9. 오케이. 자, right는 끝 인덱스 9. 자,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이게 미들이 중간인데,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true죠. true. 자, 그럼 미들이 얼마냐? 미들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소수점을 버려버리니까, 그러면 0 플러스 9 나누기 2면 4.5인데 소수점 아래를 버려버리니까 4가 되죠. 4. 자, 미들 위치의 값이 찾을 값보다 작냐, 크냐? 찾을 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11을 찾는다고 그랬죠. 찾아야 될 밸류가 11이라고 하면, 자, 인덱스 4에 있는 값은 얼마야? 7네, 7. 7이 11보다 작죠? 작으면. 자, 7이 11보다 작아. 그러면 left가 전지네요. 어디로 전지냐면 미들 플러스 1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left가 미들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지. 5로 전진하고. 왜냐면 0부터 4까지에는 없다 이거죠. 지금 미들 값이 7이면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밸류가 7보다 크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에 있으면 5부터 9까지 그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오른쪽 인덱스가 이거지. 이 미들 오른쪽. 그러면 5 플러스 9 하면 14고 14 나누기 2 하면 미들이 이제 7이죠. 그러면 이 값이 11이네. 찾았네? 2번 만에 찾죠. 금방 찾아요. 그치.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10이니까 2의 10승이면 2의 10승이 얼마야? 3. 얼마구나. 3. 얼마니까 운 좋으면 2번. 정말 운 좋으면 한 번만 해도 찾고 두 번, 3번. 정말 운이 나빠야 4번이고 보통은 2번 아니면 3번에 찾죠. 2, 3번에 찾지. 대부분. 왜냐면 2의 10승이 3. 얼마니까 3번 정도면 찾죠. 운 나쁘면 4번. 평균 한 3번 정도면 찾아요. 운 좋으면 2번. 그래서 지금 운이 좋아서 2번 만에 찾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레프트가 왼쪽 끝, 라이트가 오른쪽 끝으로 시작해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미들이 딱 가운데 있지, 인덱스. 작으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레프트가 미들 플러스 1로 전진하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되죠. 만약에 밸류가 더 작다 그러면 미들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미들보다 왼쪽에 있으면 레프트에서 미들 마이너스 1, 즉 라이트가 미들 마이너스 1인 거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럼 찾은 거죠. 미들이 바로 그 값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안 걸리면은 계속 레프트는 늘어나고 라이트는 증가하니까 결국은 못 찾으면 그러면 여기에 걸려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커질 때까지 가도 못 찾게 돼요. 그럼 일로 와요. 이 경우 못 찾은 경우야. 못 찾은 경우는 아까 요거 마이너스 레프트 빼기 1, 요 값을 리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있다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죠. 이거 외울만 해. 이해했다면 이거 외워지는 코드예요. 이해하고 외우면 외워지는 코드예요. 자, 요 내용을 이해하기 바라고 이해한 다음에 바로 코딩하면 금방 하지 이건. 근데 한 2, 3일 있다가 한번 코딩해 봐요. 일단 이해부터 하고. 근데 아마 조금 노력하면 이해한 다음에 2, 3일 있다가 이해한 내용 떠올려서 코딩하면 할만할 거야.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이해한 내용을 구현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고. 자, 이 부분 앞에서 이해했다면 이 부분도 또 이어서 더 또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그러면 찾은 거야. 찾았는데 중복되는 값이 여러 개야. 그냥
여러 개인데 그냥 찾자마자 바로 리턴하면 된다라면 모를까? 바로 리턴하지 말고 leftmost 왼쪽 중복되는 값 중에 왼쪽 끝을 찾아라. 그래서 찾긴 찾았어. answer는 미들이에요. 지금 찾았어. 근데 중복되는 값이 있으니까 왼쪽 값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찾은 위치를 answer에다 기록해 놓고 혹시 그 leftmost니까 왼쪽에 또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들은 찾은 위치고 미들 왼쪽. 그래서 지금 left부터 미들 한 칸 왼쪽 그 사이에서 그 다음 찾아봐요. 그 다음 찾아서 또 찾으면 여기에 걸리겠지. 그러면 왼쪽에서 혹시 찾았다면 여기에 걸리겠지만 만약에 못 찾으면 그냥 일로 나올 거예요. 왼쪽에 똑같은 값이 없다. 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아까 answer에다가 찾은 인덱스를 기록해 놨으니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인덱스를 기록해 놨으니까 여기서. 그럼 바로 이게 leftmost 인덱스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answer가 -1이다. 그러면 못 찾고 나온 거죠. 그러면 못 찾았을 경우는 이거고. 그치? 이것도 이해할 만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요걸 이해했다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곰곰이 그 코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자, 이해는 할 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2, 3일 있다가 이것도 기억을 떠올려서 구현해보고, 이것도 기억을 떠올려서, 이해한 내용 기억을 떠올려서 구현해보고, 그렇게. 근데 구현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실패다. 그러면 다시 좀 디버깅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뭘 실수했는지 디버깅도 좀 해보다가. 그런데 이 재교출 디버깅은 정말 어렵긴 해. 아무튼 좀 한 30분, 적어도 30분 정도 디버깅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해보고 실패다. 그럼 다시 코드 보고 이해하고 한번 또 외우려고 좀 노력해보고 2, 3일 있다가 다시 구현해보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할 만해. 이진 탐색을 구현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직접 구현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교출 연습으로도 딱 좋고 그 정도 코테 문제 훈련 차원에서 그 정도 훈련을 할 만해요. 그리고 이 정도 훈련을 하면 그래서 이걸 외워서 이 정도로 지금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아래 파라메트릭 서치도 구현할 수 있어요. 파라메트릭 서치 구현할 때 이 바이너리 서치 로직을 외워서 구현하는 부분이 어렵고 이거 외워서 구현할 만하다라고 하면 정작 파라메트릭 서치에다가 응용하는 건 쉬워요. 응용은 쉬워.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를 직접 구현하는 부분이까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노력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해내면 파라메트릭 서치는 그 다음으로는 쉬우니까. 오케이, 해보기 바라고.